경청 제4악장 피날레.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의 소리. 회의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본부장은 상당히 놀란 눈치였지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강 팀장과 3팀 장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카브드 공법이라고요? 양산이 가능한 시스템과 샘플 장비를 완성해냈습니다. 사장님께 보고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은 마음이 급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개발한 이 놀라운 기계를 통해 세계 시장에 카브드 공법의 보급형 악기들을 널리 공급하고 싶었다. 그러나 안 본부장은 오히려 화를 냈다. 회사의 공식적인 프로젝트도 아닌 작업에 팀원들을 동원한다니. 강 팀장이나 3팀은 그리 한갑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안 돼. 대부분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참여한 것은 최근 일이고 기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상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 작업한 겁니다. 강 팀장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더구나 콩쿠르 출품 작품 과제도 모두 완수했습니다. 황 독사가 또 거들었다. 회사가 지금 중국 공장 이전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복잡한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우선 제가 먼저 장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이 장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그러나 장비를 보고 난 후 별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는 3팀의 여러 차례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굳게 귀를 막았다. 사장님께 직접 보고해 결판을 내보시죠. 황 독사는 답답한 마음에 팀장에게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역시 위험한 일입니다. 사장님은 현재 중국 공장 이전에 몰입해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직원을 절반이나 정리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서야 그 계획을 취소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카브드 공법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검증되지도 않은 일에 도박을 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우리 사장님 같은 처지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겠죠. 공명통의 의견에 스노운 퀸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사장님과 친척 되신다고 혹시 그쪽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 있어요? 모두들 스노우킨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시다시피 현재 사장님이 최대 주주지만 지분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들이 연합하여 이상무님이나 본부장을 밀고 있어요. 만약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이상무님을 다음 CEO로 이미 내정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래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정도예요. 제가 아직 회사 일로 집안에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라서요. 이토베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뒷판을 속몰두로 감싸고 있는 옆판을 조심스럽게 붙였다. 홀더로 옆판과 뒷판이 서로 잘 접착되도록 세심하게 고정시키면서 마음으로 계속 나무의 언어를 흘렸다. 그때 갑자기 작업실 문이 활짝 열렸다. 필라델피아 콩쿨에서 우리가 낸 바이올린, 첼로 두 작품이 예선을 통과했대요. 누군가 거의 악을 쓰다시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 결선이 진행된답니다. 미주 현지 영업팀장님이 예선 통과 소식을 듣고 급파되었대요. 1, 2팀은 작품은 바이올린 하나, 비올라 하나씩만 결선에 올랐답니다. 강 팀장의 핸드폰이 경쾌하게 울렸다. 사장이었다. 소식 들었나? 내일 아침 일찍 본사로 들어오도록 하게.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즉시 미국에서 전화가 올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축하해주고 싶네. 9시까지는 들어와 줬으면 하네. 강 팀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로서는 마냥 즐거워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대회실의 벽에는 스트라디바디가 만든 최고 명품 바이올린과 첼로의 복사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메시아, 비오티, 케벤 휠러, 파가니니, 리핀스키, 다비도프가 그 주인공이다. 강 팀장은 6대 악기의 깃든 사연을 생각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아무 말이 없었다. 회의실 맨 중앙에는 사장이 자리했고 오른쪽으로는 세 사람이 이사지니 맞은편에는 본부장과 팀장 3명이
10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양대리가 급하게 팩스를 들고 뛰어왔다. 팩스를 받아든 사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왔다. 됐어! 금상과 동상 한 작품씩 선정되었어. 임원들과 본부장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팀장들은 초조하게 사장의 입을 계속 주시했다. 이 팀에서 제작한 비올라가 음영 부분 동상에 선정되었네요. 그리고 금상은? 순간적으로 팀장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3팀에서 제작한 바이올린이 세공 부분에서 선정되었어요. 본부장의 얼굴이 묘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멋지게 한턱 내겠습니다. 강 팀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팀원들이 고생한 보람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사장에게 카브드 공법으로 만든 대량 생산 시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콩쿠르의 성과가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점심 식사는 인근 호텔의 중식당에서 근사하게 진행되었다. 사장은 여러 악재 가운데 터진 공무적인 결과에 기뻐했다. 수제 현악기 시장 진입을 노리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콩쿠르 수상이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었다. 3팀 수고 많았어요. 강 팀장, 내가 상팀에게 특별 포상하고 싶습니다. 우승 상금은 팀에게 지급할 테니 함께 회식이라도 하시고 그 밖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사장은 틀림없이 고민에 빠질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본부장과 1, 2팀장도 함께 있는 자리였기에 오해받을 일도 없을 듯했다. 사장님께서 공장에 오시면 긴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팀에서 회사를 위해 준비한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마땅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공장 방문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기대가 되는군요. 사장은 흔쾌히 강 팀장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강 팀장을 바라보는 이상무와 본부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시제품의 연주를 듣고 난 후 강 팀장의 카브드 공법 제작 기계의 작동을 살펴본 사장의 첫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본부장과 대동한 1, 2팀장도 입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애써 놀라움을 감추며 그들은 공장 회실로 향했다. 강 팀장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억제된 음성으로 사장에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술개발팀의 호기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곱이 넘기면서 2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사이 기술개발 연구 프로젝트가 대부분 중지되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지원도 못해줬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다니 정말 대단하군. 사장은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강 팀장을 바라보았다. 몰드와 롤러의 마모가 심해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워낙 떨어져 막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컨설팅이라도 받았다는 것인가? 사장은 반문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 놀라운 일은 간단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그둥그레졌다. 저희 팀에 무급으로 봉사하며 일손을 돕고 있는 퇴직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전에 홍보팀에 담당하는 이청 과장 기억하십니까? 아, 이청 과장 기억나네. 이 과장은 하루를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한마디가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 열정을 살려주었습니다. 강 팀장은 사장에게 이토벤이 3팀에 합류한 이후 이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 그에게 묘한 자력이 있다는 것, 모두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자신의 마음에 있던 돌덩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신비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 팀원들 모두 콩쿠르 작품 제작과 카브드 공법 연구에 몰입하면서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소통의 신비를 체험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사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연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회의실 내에 잠시 정막이 흘렀다. 사장님, 많이 힘든 결정이 되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카브드 공법 라인에 대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 정도의 고품질 바이올린을 저가로 보급형 시장에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면 일본의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 팀장의 음성에 강한 확신이 배어났다. 내내 팔짱을 끼고 있던 안 본부장이 입을 열었다. 카브드 공법을 적용한 장비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 팀장의 열정과 고집에 저도 대단히 탄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방침은 저가 보급형악기는 중국으로 공장으로 이전해 초저가 정책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 악기는 수제팀을 확대 재편해 국내 시장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전공자의 제2, 3악기로서 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이었죠. 본부장은 회사의 방향을 짚어가며 새로운 변화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이미 전 세계 저가 현악기 시장은 플래스 공법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가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려면 아마도 중국 이전 문제나 국내 수제품 시장 공략은 포기하여 그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회사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섣불리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본부장의 말대로 만일 플래스 공법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연합기 시장에서 높은 장벽을 뚫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는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했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의 현악기 시장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는 브랜드에 대해서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심사숙고를 하던 사장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우선 카보드 공법으로 제작한 시제품 바이올린 5대를 바로 미국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시애틀에서 GI 컨벤션이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급하게 취소된 부스라도 찾아 전시 공간을 만들어 볼 테니 반응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3팀은 출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사장은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강 팀장이 전해준 열정일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서 오는 희망일까? 사장은 좌석에 몸을 깊이 묻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이 과장이 갖고 있다는 자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군. 외인 구단 같은 3팀을 바꿔놓은 곳을 보면 그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래저래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사장을 몸을 뒤척이며 눈을 붙일 수 없었다.